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끝내고 국제사회가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유럽의 어느 국가 지도자의 말처럼 들리는 이 발언, 놀랍게도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한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경제는 나락으로, 민생은 도탄에 빠져 국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들인데요. 멀쩡한 정신을 가진 지도자라면 이런 개소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지구 반대편에 있는 유럽 국가의 전쟁이 왜 우리에게 이토록 중요한 걸까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 줄은 알고나 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극우 유튜버에 꽂혀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지구의 평화를 지키겠다고 나선 모습인데요. 정작 자신의 기울어진 외교로 대한민국이 더 위협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기는 하는 걸까요? 장마가 시작되고 물난리로 피해가 시작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16글자를 남기고 해외 순방을 떠났습니다. 어느 때보다 균형 잡힌 실리 외교로 나라의 안보를 굳건히 하고 경제동맹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나토 회원국도 아니면서 나토 회의에 3년 연속 참석차 출국을 합니다.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을 체제에 대한 도전, 러시아를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당시 동행했던 최상목 경제수석의 탈중국 발언으로 경제무역의 주요 흑자 국가였던 중국을 잃었습니다. 2023년 7월에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후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방문,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 함께 싸워나간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안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실익이 없는 아슬아슬한 발언과 약속들로 러시아와의 외교는 붕괴되었고 러시아에 진출했던 국민들도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2024년 나토 회의 최우선 과제는 우크라이나 지원이라고 나토의 사무총장이 밝힌 만큼 더더욱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했어야 할지 모릅니다. 나토 회원국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이 거긴 뭐하러 가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각종 국정농단 덮고자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강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에 이어 전쟁 위기까지 조장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외교가 곧 경제이고 민생입니다. 제발 국민들부터 지켜주십시오.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에 앞서 하와이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를 겨냥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치자는 왜 이러는 걸까요? 10일,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찾아 한미동맹의 결속을 과시할 계획인데요.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2박 5일간의 미국 순방에 돌입했습니다. 방미 첫 일정으로 하와이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씨와 함께 6.25 참전용사의 유해가 안장된 태평양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했는데요. 이어 동포간담회에서는 한미동맹을 내실 있게 발전시키겠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밝힌 겁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외교인지 또 우크라이나 지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데요. 이런다고 누가 노벨 평화상이라도 줄까요?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국내의 위기 상황을 안보 불안을 조성해 이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데요. 남북관계 불안 조성도 다 이런 이유인 거죠. 참 위험한 인물, 이런 자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야육당과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 미래와 거부권을 거부하는 비상행동은 10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순직해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 입법 수용 요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먼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 개과천선의 기회를 걷어차버렸다고 개탄했습니다. 이어 최상병 사망을 장비 손실이라고 한 여당 국회의원, 언론이 제기한 사실은 허위사실이라고 공개 사과를 요구한 임성근 전 사단장, 호놀룰루 맑은 햇살 아래서 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까지 불공정과 비상식의 총집합이
윤석열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는데요. 김준영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방해, 수사외압의 몸통이라며 구명로비의 주요 창구였다는 정황이 드러난 김건희 씨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법사위는 윤석열 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조국혁신당은 곧 김건희 씨의 국정 개입을 엄중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는데요. 또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임성근 사단장을 별 3개의 해병대 사령관으로 진급시켜주고 그 자리에 별 하나를 더 붙여주겠다는 불법적인 공직거래가 서슴없이 시도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최상병 특검법 거부가 아니라 윤석열 특검법 거부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최상병 특검법에 담긴 의미를 아직도 모르거나 모른 척하는 것 같다며 이제는 경고가 아니라 선고를 내릴 때라고 일갈했는데요. 한편 야당은 최상병 사망 1주기인 오는 19일을 기해 국회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다만 국힘당이 2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전국 상황에 따라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야당과 시민단체는 아울러 오는 13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최상병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범국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애 집회로 국민들에게 특검 통과 필요성을 전달하고 여당인 국힘당에게도 재의결에 동참하도록 압박을 가하겠다는 전략인데요. 딱 8명, 그래도 제정신인 국힘당 의원 8명이 필요합니다. 이 죗값을 어찌다 받으려 이러는 걸까요? 이번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게 정의고 그게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선전포고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거부한 바 있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하며 국민께서 주신 2번째 개가천선의 기회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직접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엉터리 경찰 수사 결과와 일사천리로 행사한 거부권 복권은 앞선 대통령의 말에 단 1mg의 진심도 담겨있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무엇이 공정이고 무엇이 상식입니까? 해병대원의 비통한 죽음을 장비 손실에 비유한 파렴치한 여당 국회의원, 언론이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해병대원 순직 1주기 다음 날까지 공개 사과를 요구한 임성근 전 사단장, 굵어진 빗줄기에 걱정과 슬픔에 잠기는 국민은 나 몰라라 하고 호놀룰루의 맑은 햇살 아래서 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까지 불공정과 비상식의 총집합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미리 답을 짜 맞춘 듯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미진하지 않다고 여기는 국민과 국군 장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대통령과 정부의 진상규명의 책임을 맡길 수 없다는 확신, 특검만이 답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2번째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이 유족과 국민의 가슴에 2번이나 대못을 박았습니다. 진상을 밝힐 생각은 전혀 없고 오직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만 급급합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이 잠시 위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한의 행사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습니다. 권한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배신하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정권을 우리는 독재 정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능한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그리고 130만이 넘는 탄핵 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모든 부정력의 최후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독재 권력의 최후가 그랬던 것처럼 파국만이 기다릴 것입니다. 국민의 힘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특검법 저지에만 사력을 다하며 민심을 배신하다가는 국민의 힘에 의해 퇴출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권력은 무한한 것 같아도 결국 끝이 납니다. 국민은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덧없는 권력이 아니라 영원한 국민과 정의의 편에 서십시오. 단 10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떠올리십시오. 진정한 보수와 안보의 가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수사 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정권의 오만과 폭주로부터 민생을 구하고 정의를 관철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